안녕하십니까. 축월 임수 일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월 임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임수 일주를 보기 이전에 먼저 축월이라는 환경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태어난 월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원국에서 태어난 월이라는 것은 단지 월이 갖는 하나의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사주 환경을 이 한 글자로서도 이렇게 함축적으로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월월이란 사주에 주어진 즉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면은 양력으로 1월달입니다. 대략 1월 4, 5일에서 2월 한 4, 5일까지 가는 시기를 이 축월이라고 합니다. 축월이라는 것은 아직은 추위가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축토로서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은 추위가 남아있고 아직은 얼어붙어 있는 땅이다. 뭔가 이렇게 얼어붙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겨울이라는 환경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는 환경에서 봄이 되면은 뭔가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듯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기다. 그런데 이 축토 속에는 개신기라는 이런 지장간들이 들어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축월이 상징하는 바들은 물이 얼어있고 금이 얼어있고 땅 또한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신기, 이 쓰임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먼저 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 시기에 태어난 일주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은 알아보는 것이 축월에 태어난 임수다. 먼저 축월이 갖고 있는 환경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축월에 태어난 임수입니다. 먼저 월을 생각하기 이전에 임수는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느냐. 임수는 강호지수라고 합니다. 당연히 병화와 무토로서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 정화와 기토는 오히려 수의 환경을 빼앗아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가장 만나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병화를 만나고 무토를 만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라고 하는 것은 먼저 생명, 수생목, 뭔가 생명을 키운다. 뭔가 자기의 영양을, 목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영양을 배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화가 치열하게 타오르지 않도록 화를 견제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고, 또한 땅이 마르지 않도록, 토가 마르지 않도록 토를 자윤하는 역할이 있으며, 또한 임수는 금생수, 즉 금의 역할을 찾아주는 역할입니다. 금이 수를 만나지 못한 것과 금이 수를 만난 것에 있어서는 자신의 영향을 발휘하느냐,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는 금을 만나서 역할을 찾아주게 된다. 곧 쓰임을 찾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축월 임수라는 것은 수와 토가 얼어붙어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병화로서 뭔가 온난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생명을 배양할 수 있다. 즉 수생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축월에는 개신기라는 이런 기물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나 차갑다, 얼어붙어 있다,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물을 꺼내 쓰지 못하는데 이 화가 나타나서 조우를 해줌으로 인해서 안에 들어있는 금과 수와 토의 역할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축월 임수를 하면은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것은 이 병화로서 해동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축월의 임수로서는 가장 또 반갑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 토가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수를 탁하게 해버린다. 겨울에 있는 얼은 물을 그나마도 토가 덮어버리면은 뭔가 수가 탁하게 하기 때문에 축월의 임수는 이 토가 나타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이 나타나게 되면은 화가 없는 가운데서 금이 나타나게 되면은 금은 오히려 물에 빠져버린다. 수다 금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금의 역할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금의 역할을 못 찾게 된다는 것이죠. 가뜩이나 추운 환경, 뭔가 금과 수가 얼어붙어 있는데 다시 수가 나타나게 되면은 더욱 차갑게 된다. 이럴수록 더더욱 필요한 것은 화가 나타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축토 속에는 개, 신, 기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재차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반갑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주 명식을 몇 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가 이제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얼어붙어 있는 물이다. 근데 이 경우는 해자축, 북방수국을 이루고 있고 인호술, 화국도 이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주가 신강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강하기 때문에 이제 식재간을 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재성, 특히 임수를 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호술, 화국을 해서 병화까지 투출했기 때문에 병화는 얼어붙어 있는 이 환경을 녹여주면서 목을 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병화의 역할이 아주 커짐으로 인해서 얼은 물을 다 녹여버릴 수 있으니 생명을 키울 수 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흔히들 말씀은 재성은 있는데 관성이 없다. 관성이 특히 뭔가 정관은 축토라서 정관의 역할이 약하지 않을까 보겠지만은 오화 속에 들어있는 기토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영향을 얻을 수는 있다. 하지만 무토가 나타난 것에 비해서는 영향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병화로서 충분히 조우와 목을 생해주는 역할에 있어서 아주 격국이 뛰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임수일주가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사주용국에 보면 전부 다 화토로만 보입니다. 그러면은 재성과 관성만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은 종하는 것이 어떨까? 종재냐? 종간이냐? 종살이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축토 속에는 이 정관은 축토 속에는 개신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주는 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인성과 비겁이 있기 때문에 종을 하지 못하고 신약사주가 됩니다. 신약사주가 됨과 동시에 축토 속에 들어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신금을 용신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은 과어유정이라고 해놨는데 제가 보면 이 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입니다. 사주에. 천간에 물론 합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합이 여러 군데 사축, 사오미, 정임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합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 사주 주인공으로서는 뭔가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축토는 여성으로 치면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어떤 자기의 생명줄과 같은데 오히려 축토가 지금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오히려 화에 의해서 수가 메말라 버렸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축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초년의 운, 뭔가 음덕을 입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사주에 식상이 나타나 있지 않고 특히나 경금마저도 경신금이 밖으로 외부에 투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덕을 누리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어릴 때 누렸던 초년의 환경들은 있으나 그렇게 가면 갈수록 뭔가 어려움을 많이 받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임수는 가장 만나고 싶은 것이 병화를 만나야 되는데 병화는 물론 사화 속에 있지만 이 합의되어 있는 상태니까 병화보다는 정화가 나타나 있고 무토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기토가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수를 탁하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정임합에 기토가 나타나니 임수일주가 자기가 해야 할 일, 즉 목을 생하지 못하고 전부 다 옆에 합을 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관심, 재성과 관성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이것이 결코 사주 주인공에게 흉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형국입니다. 다음은 임자개축, 임자갑진입니다. 지지에 정관과 편관이 있지만 이 토들은 전부 다 수를 축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축합, 해자축, 수국과 다 신자진 수국을 이뤘기 때문에 토는 곧 수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강사주가 아니고 이 경우는 윤합격으로 봤을 때 일주의 길을 설계하는 간목이 용신이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간목이라고 한들 태양이 내리쬐주지 않는 어둠이 깜깜한 밤에 떠 있는 어떤 큰 호수에 담긴 한떨기였던 나무 잎과 같기 때문에 이 목 또한 수를 다 설계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나의 역할은 있고 하나를 얻는 건 있으나 둘, 세 개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안정적인 환경을 특히 이루어내지 못하는 토가 특히 수에 휩쓸려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 수를 가둬주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안정된 공간이라든지 안정된 환경을 누리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수일주가 마찬가지 축월에 생겼습니다.
이 또한 자축합, 토가 아닌 임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수국을 이루었습니다. 마땅히 신경 써줍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경금이 투출했습니다. 이 경금이 투출했을 때 가장 반기는 것은 그래가지고 정합니다. 근데 합을 노리고 있으나 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좋아 보이는 것은 이 식신과 편관이 같이 나타나게 되면은 불화의 조건이 되는데, 이 경우는 인호술 화국을 같이 이루어서 정화가 투출했고 또 간목마저 투출했기 때문에 금과 수를 재련하고 얼어붙은 땅을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목, 화, 토, 즉 식재관이 역할을 골고루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와 기를 동시에 갖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몇 가지 사주명식을 살펴보았는데, 축월의 임수를 하면 가장 먼저 화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이 화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쓰임이 효율적으로는 목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얼어붙은 땅을 녹여줄 수 있어야지 다시 뭔가 중화가 돼서 이 수기 유통, 즉 수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역할, 수생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격국이 완성되는데, 지금 몇 가지 사례에서는 그러한 역할이 나타나는 경우와 또 화가 나타났더라 하더라도 오히려 수를 침범하는 경우, 또는 수는 왕성한데 화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해서 한 몇 가지 사례 명식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